안녕하세요. 트렌드 큐레이터 양지현입니다. 한국은행이 2월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 대출 증가 규모는 무려 134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127조 3천억 원보다 많은 액수이며 2016년 139조 4천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대출 증가 규모입니다. 국민들이 이처럼 많은 대출을 받은 것은 바로 코로나19의 영향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투자 열풍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사야 할 때다라는 말에 휘둘려 주식, 가상화폐 등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고, 이에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이른바 영끌, 비투 등과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로 각종 수단까지 모두 끌어모아 계산 혹은 투자하다를 뜻하며, 비투 역시 빚내서 투자하다의 줄임말입니다. 과연 빚내서 하기 급급한 투자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트렌드 큐레이션에서는 패닉 바잉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패닉 바잉이란 가격에 관계없이 생필품, 주식,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지난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일단 사두자라는 심리가 짙어져 패닉 바잉을 이끌어냈죠. 주식, 가상화폐 시장 등이 이 현상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 대비 소득 자산 수준이 비교적 낮은 2030 세대가 이 패닉 바잉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로 수익을 거둬들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 보입니다. 2021년 실제 한 증권회사의 조사 결과 2030 세대의 주식 투자 수익률 평균은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20대의 대출 증가율은 다른 세대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대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도 투자에 실패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워렌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1분기 하나로 약 67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기록했고, 이 평가손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가 차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7월 최고 3,316포인트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는 올해 1월 최저 2,614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급격한 불황을 보였습니다. 대출을 하면 이자와 함께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요. 투자로 인해 손실을 봤을 경우 당연하게도 대출 상환은 어렵게 됩니다. 지난 2월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 기준 납기 연장 대출과 이자 총액은 무려 139조 4,49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한 부채인데요. 금융권 안팎에서는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대출 상환을 미루고 있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패닉 바잉을 이끌었던 주된 시장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큰 자금을 들여 구입했던 부동산이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도 불황이 찾아오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4채 이상은 2030 세대가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인해 집값이 조정세에 들어가면서 대출 상환 부담에 대한 걱정스런 시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집을 산 2030 세대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해 8월 3-4%대에서 3월 최고 5.23%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2030 세대의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부동산 거래 또한 줄어들고 있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이 파악한 지난 2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1,790여 건으로 이는 5년 평균 대비 5분의 1 수준인데요.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인해 아파트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위해 빚을 내는 것은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춰 많은 돈을 넣어야 많은 수익이 돌아온다고 말하니 거리낌 없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빚을 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투자해 돌아오는 리스크는 모두 100% 투자자의 몫이겠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 대신 안정적인 부업을 택하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부업의 장점은 바로 초기 자본이 필요 없어 리스크가 없다는 점일 텐데요. 직장과 함께 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애터미는 부업의 좋은 예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현재 노후를 계획 중이라면 투자보다는 부업이 더욱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은 좋은 부업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큐레이션,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